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네. 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또 도전하고 있는데, 자,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 또 질문해 주시고요. 예, 지금 또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서, 옆에 이렇게 후원 계좌도 듣고, 전화번호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오늘도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인사해 주시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지금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 사실 많이 고생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또 쉬시면서 연금박사 라이브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또 궁금증도 해결하고, 도움 많이 되시는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젊어졌습니다. 네, 네, 머리를 깎아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그 라이브를 한 주 쉬었죠?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아마 쉬는 바람에 못 들으셨을 텐데,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라이브를 할 계획이었는데, 항공 스케줄이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시간에 제가 연금박사 라이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왔으니까 또 오늘 똑같이 앞으로도 계속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가 우리 그 이장원 아줌마가 너무 짧게 깎아줘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짧게 깎으면 이제 군대 가는 형식으로 깎는 건데, 어쨌든 뭐 여름이니까 뭐 시원하게 깎고 이제 또 한 달 보내야죠. 너무 이렇게 또 더부룩하게 있는 것도 뭐 이렇게 또 보기 좋지 않으니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고하신 건 뭐냐면, 네, 혹시 상담, 이제 제가 실시간 연금 상담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뭐 상담료를 입금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제가 따로 상담료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상담료를,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 후원계좌 여기 적어놨습니다. 후원계좌 기업은행 337-021949-0201제 계좌입니다. 이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뭐 단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입금해 주시면 그 금액을 모아서 제가 몇 군데 좀 후원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 좀 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돕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후원해 주시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재능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 되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가 받아서 또 사회에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또 이렇게 후원 계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주신 금액을 전부 다 사회에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타령님 반갑습니다. 네, 장덕진 강사님 강의 중이시네요. 그죠? 네, 정민이 반갑습니다. 니칼님 반갑습니다. 안티용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니칼님 잘 들리시죠? 광양철님 반갑습니다. 테임스방님도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허순아님 반갑습니다. 민타프가이님 반갑습니다. 나다님 반갑습니다. 네, 덥죠. 네, 진정호님도 반갑습니다. 미국은 제가 컨퍼런스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연금이나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미국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좀 업계 현황도 좀 보고 또 좋은 강의도 듣고 이러려고 이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오래간만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슈필에 가서 강의를 한 3박 4일 정도 듣고 겸사겸사 뉴욕도 좀 구경도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네, 임재근님 반갑습니다. 허기한키비님 잘 다녀왔습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주말 램군 방송 잘 보셨네요. 그죠? 네, 댓글이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뭐 부정적인 댓글 감사합니다. 뭐 긍정적인 댓글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댓글이 있어야 그만큼 앞으로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실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다들 연금 좋아요. 연금 다 가입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다들 연금이 뭐예요? 연금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야 사실상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부정적인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개소리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답글 달아드렸어요. 개소리. 개소리는 도둑이 들 때 개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극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개소리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죠? 도둑이 들을 때 개가 한번 짖어주면 도둑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개소리는 굉장히 좋은 소리입니다. 제 댓글에다가 연금 박사 말은 개소리네. 얼마나 극찬이 극찬. 감사합니다. 정말. 네. 그죠? 네.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요.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방송 마치고 와가지고 집에서 찍느라고 조명이 조금 더 어두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죠? 네. 너무 밝으면 너무 잘생기니까 또. 너무 잘생겨지면 안 되니까. 네.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용쭈웅쭈님 반갑습니다. 응쭈웅쭈님,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출근하셨네요. 네. 내슈럴님 반갑습니다. 베스터님, 네,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테스형님 반갑습니다. 수기님, 남편이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이면 부인은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 신청도 못하는 건가요? 네, 그쵸.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분 중에 7분에게 드리는 연금이 기초연금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내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무조건 제외고요. 공무원의 배우자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 배우자는 원래 죄가 없는데 공무원 배우자라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도 10년 미만 근속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은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관계없이 공무원 연금 수령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스터님, 아마 우리나라 시간을 맞추려니까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라서 저번 주는 방송 못 하셨죠? 라고. 예, 사실 여기에 지금 9시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현지 시각으로는 아침 7시였어요. 아침 7시. 근데 아침 7시라서 제가 못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항공 스케줄이 펑크가 나가지고 그 시간에 비행기 속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속에. 네,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문용원님 반갑습니다. 민기자님 반갑습니다. 자, 시오구구님, 박사님 멘탈이 좋아서 더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부정과 긍정이 균형을 이루는 게 좋은 듯요. 맞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칭찬만 해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부정적인 얘기들도 또 있어야지 또 더더욱 개선을 하는 거니까요. 뭐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이지 그분들이 뭐 나쁜 얘기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잘못 설명드린 게 있지 않나, 혹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드렸나,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또 더 많이 개선하게 됩니다. 그쵸. 저는 멘탈이 좋은 편입니다. 뭐 세상에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래서 뭐 제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크게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안 좋은 얘기도 들으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나중에 뭐 멘탈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런 얘기 들으신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만 안 좋아지는 것일 뿐이지, 그걸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신경 쓰이고 막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 나름대로 또 잘 또 정리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 형님, 공제회 가입 중인데 이걸 해약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퇴직이 5년 남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교직원 공제회라든가 공무원 공제회가 있으신 분들, 또 사학 공제회가 가입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유지하십시오. 5년밖에 안 남았으면 이제 많이 채우셔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뭐 금리가 낮고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해지하고 딴 걸 하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공제회는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납입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퇴직할 때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제회 안 하고 그걸로 뭐 투자하시거나 펀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다 해지하거나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익률을 가지고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결론을 놓고 보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더 꾸준하게 하느냐, 지속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상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결국은 수익은 좀 적어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제회는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급여에서 뛰어가잖아요, 그죠?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뛰어가고 없나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수십 년 모았더니 나중에 퇴직할 때 큰 금액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단지 수익률로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이게 제가 금융 한 20년 해보니까 결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 부동산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 수십 년간 수익률로 따지고 놓고 보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식 가진 사람 중에서 돈 번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다 돈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사람들은 수익률 좋은 걸 찾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돈 번 이유는 수익이 좋아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고 팔고 했던 주식을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리 그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다 하더라도 내 통장의 수익으로 환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금융을 계산하면서 자꾸 수익률로만 보지 마시고 큰 차원에서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셀틱 클래스코님 맨 밑 우측에 설정에 화질 누르시고 고급 누르셔가지고 네 화질 하는데 제가 지금 화면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한번 오늘은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또 수정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틱 클래스코님 1080 화질 안 좋으신 분들은 별도로 그 개인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희경님 5년 후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IRP 계좌에 연 900만 넣고 있습니다. 건에 IRP 계좌를 만들었지만 금액은 없습니다. 만일 퇴직 때 퇴직 수당 6천만 원을 하나 계좌에 일시금에 입금하면 괜찮은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IRP 계좌 만드셔가지고 개인이 불입하고 계시는데요. 그 개인이 불입하는 그 IRP 계좌에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수당이나 퇴직금을 거기서 받으셔가지고 내가 불입했던 것과 퇴직수당 같이 섞어서 굴리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불입했던 계좌는 별도로 두고 또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서 이 퇴직금만 별도로 굴려서 거기서 또 연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퇴직금과 개인이 불입한 부분에서는 세제 혜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좌를 분리하시는 게 조금 더 관리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리하셔서 하시는 거 제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한 통장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기자님, 박사님 유튜브 보고 퇴직연금 가입해서 66세인데 잘하셨습니다. 퇴직연금 IRP 가입하셔가지고 잘 불입하셔서 연말에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노후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26님, 2008년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 월 15만원씩 가입하여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지만 아직도 사업비를 12% 넘게 떼고 있어요. 저는 지금 57세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6% 연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57세신데 6% 연금으로 갈아타게 되면 연금액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죠? 대신에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뭐 사업비를 떼긴 하지만 지금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사업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입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잘 난다면 조금 더 연금액을 더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 변액보험에 추가 납입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잘 못하겠다 하시면 6% 연금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인데, 다만 6% 연금은 지금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일정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반드시 연금 받으셔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따복봉님, 저는 공제는 안 하고 약 5년째 SPY에 매달 1,000불씩 적금씩 투자 중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뭐 스파이 하시든 공제 하시든 상관없는데요. 꾸준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파이 하시는 건 좋은데 뭐 하셨다가 갑자기 손실 난다고 해서 또 이제 안 넣으시고 또 중간에 후회된다고 빼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뭘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꾸준히 하냐가 결국은 더 큰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따복봉님, 401K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401K 제도 우리나라에 있었죠. 연금저축. 연금펀드가 401K랑 똑같은 거, 401K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세제 적격 연금보험, 퀄리파이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격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납입할 때 세금 환급해드리고 연금 탈 때 과세하는 그런 거고, 연금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의 401K라는 제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401K를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의 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돼 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의 S&P나 나스닥, 다우존스가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높은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사실 401K를 가입한 사람들의 연금 수령액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401K 자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401K를 통해서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이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사실상 주식시장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더 좋아진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연금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주식시장이 엉망이다 보니까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자, 내추럴님, 기초연금은 월급을 많이 수령하면 탈락한다는데 일용직이라도 해당되는지요? 네, 나이가 있으니 국민연금 안 떼고 나머지 세금은 다 뗀다는데 기술직이라 월급을 500 이상 수령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사실상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한 200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2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월급을 많이 수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의 자격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돼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기초연금 받으려고 일 안 하시고 이런 건 또 아니신 것 같죠. 일대로 해서 많이 받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보는 거니까요. 그죠? 내가 올해는 소득이 있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지만 내년에 소득이 사라지면 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이안 키비님, 7월 1일부로 예상 노령연금이 올라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연금 더 받으시네요. 네. 몇 년 후면 연금 납부 의무가 끝나는데요. 연금 수령 전까지 임의 가입을 월 9만원 납부하면 3개월 수가 월 77 정도 나옵니다. 임의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거겠지요. 제가 생명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것을 연금으로 받기보다 5년으로 나눠 받으려는데 괜찮은 선택일까요? 일단 3개월 수가 77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낸 돈을 회수하는데,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77개월. 그 얘기는 거의 6년, 7년 정도면 바로 회수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유리한 구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내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일찍 돌아가신다면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서 6년, 7년만 연금 받으셔도 원금 다 회수하는 거니까 3개월 수가 이렇게 77. 주로 3개월 수가 120개월, 10년 이내로 나오시면 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꾸준하게 납부하셔서 연금 더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연금저축보험 가입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연금으로 받기보다 5년으로 나눠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연금저축보험이 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빨리 빼서 받아가지고 그걸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수익이 높거나 또 종신연금이라면 또 평생 받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연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내가 종신연금이 충분하다 그러면 생명 정도는 5년 확정으로 받으셔서 다른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생명 상품이기 때문에 5년 확정 받을까 종신 받을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연금들이 뭐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서 내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연금저축보험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선웅님, 오늘도 헤어스타일 바뀌었습니다. 머리 깎았습니다. 네.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뭐 지쳤다 하더라도 9시부터는 1시간씩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오늘 방송 들으시고 상담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위에다가 후원 계좌 적어놨습니다. 후원 계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돈 얼마라도 후원해 주시면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후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도움되셨다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댓글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또 여러분 연금에 대한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에서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카마경님 반갑습니다. 시타보뽕님 감사합니다. 네. 안토니 문님, 최저보증연금 5%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저보증연금 5%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5%도 있고 6%도 나와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연금 7%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실제로 수익을 이렇게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연금들은 고객이 돈을 가지고 외부에서 수익을 내서 수익을 가져와서 연금을 드리는 거죠. 근데 외부가 수익이 잘 안 나거나 뭐 금리가 낮거나 이렇게 되면 적은 수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액이 높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져올 때 뭐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손실을 갖다가 연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연금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보증연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은 실제로 외부에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은 일정하게 기본 수익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사실 대부분의 수익은 가입자들끼리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6% 수익을 드리는 건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자, 그럼 연금 가입했는데 연금 수령하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지? 라고 하셨는데 연금 받으실 수도 있고 중도에 사망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일부를 인출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연금 받으시거나 사망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5%, 6%, 7%를 보증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분들에게는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연금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페널티를 가지고 연금을 더 많이 드리는 구조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상품 만든 회사에 가가지고 물어봤다니까요. 니네는 어떻게 5% 6% 주냐? 그랬더니 그 상품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금은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돈 뺏어서 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결국은 해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연금 받는 사람에게는 더 큰 수익을 부과하는 구조가 그래서 5% 6%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금의 구조가 톤틴형 연금 구조예요. 톤틴형 연금 구조. 이게 무슨 구조냐면 이 수익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끼리 나눠 먹는 구조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번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으로 돈 번 것이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식 투자자끼리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실이 누군가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많이 날렸다 그러면 내가 날린 돈이 누군가의 통장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5억에 사셔가지고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5억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5억 수익이 딴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집을 산 10억의 집을 산 그 매수자의 통장에서 갖고 온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나눠 먹는 구조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서로 뺏어오고 뺏어가고 이런 구조죠, 사실. 자, 이런 걸 이해하시면 금융을 우리가 훨씬 더 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명히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결국은 내가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이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돈을 버는데 훨씬 더 쉽게 버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슨 S&P, 나스닥 주식 공부하고 계신 분들, 그런 걸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돈 못 번다는 걸 이미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증명해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보다 그냥 꾸준하게 우량주를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솔개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지금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십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또 여러가지 또 영상이 여기저기 떠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님, 국민연금 수령 시 해외 체류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해외로 국민연금을 여기서 이민 가실 때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해외 체류에도 당연히 국내 통장으로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김수영님 반갑습니다. 도자이님 반갑습니다. 아젤리님,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던데 만약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65세 도래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될 시기가 오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장애연금보다는 노령연금 쪽이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더 많아 보이는데 노령연금 선택 시 장애연금이 소멸되는 건가요? 네, 둘 다 중복수급은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 큰 거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국민연금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둘 다 중복 수령은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수령하셔야 되는데 중복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복수님 생각하는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구조로, 네. 자. 아젤리님, 또 65세가 되어도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연기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70세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연기연금 신청 시 65세부터 70세까지 장애연금은 수급이 가능한 건가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죠? 네, 장애연금. 일단 장애연금 수급하신 분들은 장애연금 다 받으실 거고,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개시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거는 국민연금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내일 당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음 주 연금 상담 시간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연금과 연기연금, 그쵸? 장애연금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호얀케비님, 현재 예상노령연금 세전 176만원, 퇴직연금 1억 5천만원, 연금저축펀드 현재 1억 2천. 이렇게 있고요. 현금은 또 5억 있으시고,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 네. 노후자금 충분하겠죠?
자, 일단 국민연금이 176만 원 나오시면 뭐 국민연금만으로도 최소한 생활비는 가능하신 거고요. 퇴직금이 1억 5천 정도 있으신데 1억 5천을 뭐 10년에 나눠서 분할 수령할 수도 있고 20년 나눠 분할 수령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 종신 수령한다라는 가정하에서 1억당 월 40만 원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1억당 월 40만 원. 내가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실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1억을 10년에 나눠 받겠다. 그러면 1,000만 원씩 10번 나눠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 연금을 나눠 받겠다. 그러면 65세에 계시한다는 가정하에 1억당 월 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2억 있다면 80만 원, 3억 있다면 120만 원의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연금저축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천 정도가 있으시다면 그 금액을 1,000만 원씩 10번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종신연금으로 받으신다면 40만 원, 1억당 40만 원이니까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연금저축펀드는 종신으로 받을 수 없지만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전해서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도 있으시다니까 잘만 활용하시면 부족하지 않으시겠네요. 다만 어디서 사기당하거나 뭐 잘못 투자해서 날리거나 이러지만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식 리스크. 위험한 자식 리스크. 열심히 현금 5억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사업해야 되니까 3억만 빌려주세요. 3억 빌려줬더니 아빠 사업이 좀 더 될 것 같은데 앞으로 3억 더 필요해요. 그럼 또 3억 또 빌려줘야 되고 그럼 또 날아가겠죠?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안토니무님, 장덕진 교수님 특강 듣고 이리로 왔습니다. 다음 주부는 연금 상담 전문가 시험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연금 전문가 시험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그래서 지금 이미 접수 중에 있죠. 이번 주 수요일까지인가? 목요일까지인가 접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보게 됩니다. 연금 상담 전문가는 1차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쉽게 냈습니다. 쉽게. 그래서 공부만 조금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오픈북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바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몇 개 모르겠다 그러면 또 책 찾아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1회 시험은 쉬우니까 많이들 접수하셔서 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승주님, 저는 공무원 20년 차 13년 남았고 아내는 기업 20년 차로 5년 후 퇴사 예정이고 국민연금 가입입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할까 합니다. 추가 연금이 필요할까요? 일단 공무원 20년 차시고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니까 공무원 연금이 뭐 적지 않게 나오겠네요. 물론 옛날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최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2, 300 정도 연금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아내분도 20년 차로 하셔가지고 퇴사 예정이시면 국민연금 못해도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 나오실 거니까 공적 연금으로만 해도 우리 가정에서 최소한 300에서 400 정도 연금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적 연금만 잘 운용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뭐 퇴직금도 있으시니까 퇴직금도 당연히 연금 수령하시기 바라겠고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 좀 더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죠? 왜냐면 이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세제 혜택은 다 챙겨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연금 준비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최저보증연금들이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 수익이 높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챙겨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1800-3624 저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또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모든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관원님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드렸고요. 백상원님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지난주에 미국 다녀오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 미국의 연금제도에서 많이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미국이 선진적으로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선진적으로 발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게 그 연금 상품이 발달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 시장이 좋아서 실제로 수익이 많이 쌓여서 사람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느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몇 분을 제가 뵙고 왔는데 조만간 또다시 또 미국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금 제도와 또 그 나라의 연금 상품들을 좀 분석해 봐서 우리나라에 좀 도입할 만한 것이 있지 않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가 금융에 대해서는 약간 후진국이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들이 많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상품들이 또 있고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규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개발도 늦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좀 적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도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제가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제도들과 또 좋은 상품들을 우리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배수차님 그 좋은 말씀 주셨네요. 내가 빌린 남의 돈에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돋아 있지만 연금에서 나오는 내 돈에는 나를 즐겁게 하는 행복이 묻어 있다. 네, 또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내가 빌린 남의 돈에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돋아 있지만 내가 가입한 연금에서 나오는 내 돈에는 나를 즐겁게 하는 행복이 묻어 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남의 돈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금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 연금으로 노후를 사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배수차님 항상 매주 이렇게 좋은 명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컨디션이 이렇게 뭐 안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덜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쉬고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좀 쉬게 되었고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주 여러분께 월요일 저녁 이 시간에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죠. 연금에 대한 궁금증 중에서 이 상담 통해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1800-3624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직접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담에 대해서 도움 되셨다 그러면 여기 후원 계좌 기업은행으로 넣어주시면 이 금액을 모아서 여러분들 노후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업님 55세이고 연금은 국민연금만 있고 65세 6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예금은 5억 정도, 주식은 6억, 아파트 있고 현재 600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연금을 더 가입하려는데 어떤 연금이 좋을까 조언 구합니다. 55세이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만 있고 크게 많이 나오진 않으시네요.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예금이 5억 정도 있고 주식은 6억, 아파트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뭐 이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저축 IRP 기본으로 깔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간 1,800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 금액 중에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연금보험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 꼭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뭐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게 되면 세금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보험 반드시 가입하셔서 월 150만 원 이내로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저보증연금보험 수익도 좋으니까 그런 거 알아보셔서 견적 받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토니 문님, 서유럽분들에게 18% 내외의 보험료를 내던데 앞으로 국민연금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고갈을 막고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더 채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재정을 채우는 방법은 보험료를 더 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니면 받는 금액을 깎아야 되는데 받는 금액을 깎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대비 9%를 내는데 이거를 과거부터 꾸준하게 올려왔어야 되는 건데 올리지 않고 거의 지금 20년째 동결돼 가지고 9%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는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받는 금액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 연금을 이제 얼마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사실상 국민연금 거의 다 내셨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더 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납입을 완료하신 분들에게는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결국은 사실상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현명한 개혁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근데 사실상 이렇게 서서히 타협해가는 안은 사실 어차피 답이 없는 것 같고요. 하려면 팍 하든가 그냥 아니면 그냥 버리든가 방법을 내야지 어중간하게 개혁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김복수님 60년생 연금 환급해서 기회를 잃으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도로테아님 반갑습니다. 김현지님
연금 수령 2,400만 원으로 변경 가능하긴 하나요? 아, 네. 지금 연금저축 IRP, 연금 계좌에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받아야지 그죠? 5.5% 분리과세 가능하고, 초과하게 되면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거든요.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1,200만 원 이내로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1,200만 원도 이것도 10년 전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령 한도도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1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이거를 뭐 1,500, 2,000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뉴스에 다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연금 개혁 시에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이 어렵다면 사적연금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적연금 지원을 강화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런 연금 저축 수령액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넓혀주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2,400만 원까지 넓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오구구님. 자, 연봉 2천, 연금 납입액이 500만 원일 경우에 연말에 500만 원 곱하기 16.5% 82만 5천 원을 이자처럼 그대로 돌려받는 거 맞나요? 내가 낸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얼마든 상관없나요? 자, 연봉 2천, 연금 납입액이 500만 원일 경우입니다. 그죠? 네. 500만 원일 경우 연말에 500만 원 곱하기 16.5% 환급 받죠. 네, 소득이 5,500만 원, 근로자의 경우에 소득 5,500만 원 이하시게 되면 납입액의 16.5%를 최대 900만 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납입하셨으니까 16.5%인 80만 5천 원 되겠네요. 그죠? 그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가 납부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관이 있죠.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일단 세액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낸 돈의 16.5%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82만 5천 원은 돌려드리려고 봤는데 우리 시오구구님이 실제 납부세액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세금 냈으니까 거기 82만 5천 원 돌려드립니다. 그럼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은 약 17만 5천 원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실제 납부세액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낸 세금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82만 5천 원을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82만 5천 원 돌려드리고 봤더니 실제 낸 세금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만 돌려드리고 나머지 32만 5천 원은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내가 세금 낸 게 없다. 그럼 돌려받는 금액도 없습니다. 자, 돌려받는 금액이 없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았으면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면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사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복수님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셀틱클래스고님 궁금한 게 있으신데요. 혹시 다른 연금 전문가들 강창희, 트러스톤 운영 대표님, 김경록 대표님, 이천 대표님들 정기적으로 연금에 대해 따로 모임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따로 모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랑은 따로 모이지는 않고요. 이제 간혹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종종 뵙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조만간 저희 채널에 모셔가지고 이런 유명한 분들 모셔서 또 연금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점, 이제 그런 방송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에 오셔서 우리 강창희 대표님도 또 김경록 대표님도 다 모셔가지고 좋은 내용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이안 케빈님,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정년 연장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늦춰지겠죠?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국민연금 개혁의 세 가지 포인트가 더 내라, 덜 받아라, 늦게 받아라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확률이 낮은 것은 덜 받아라. 받는 걸 줄일 수는 없으니까 더 내라, 늦게 받아라. 이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더 내라 먼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늦게 받아라가 지금 65세가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데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거든요. 근데 이걸 좀 연장해서 뭐 예를 들면 7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6세, 8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7세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수님, 박사님, 국민연금 수령 중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연금 상속 몇 프로 가나요? 국민연금 수령 중에 재혼한 배우자.
수령 중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예. 자, 연금 수령 중에 재혼하셨어요. 만약에 그다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결국은 연금 상속은 몇 프로 가냐면 받던 연금의 40에서 60%, 40에서 60%까지가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분이 뭐 재혼하셨건, 그 다음에 뭐 결혼 혼인 기간이 1년이건 한 달이건 10년이건 30년이건 관계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시점에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설령 30년 산 사람이랑 이혼을 하고, 지금 배우자랑 한 달 살았어요, 한 달. 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30년간 살았던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이 갑니다. 30년 산 사람에게는 이제 분할연금이 가겠지만, 만약에 분할연금이 가기 전이라면 이 한 달 산 분에게 다 갑니다. 근데 거기 얼마가 가냐면 40%에서 60%가 갑니다. 받던 금액에.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율이 달라지냐? 그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부터 20년까지, 19년까지면 50%, 20년 초과로 가입했으면 60%가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이 퍼센트율은 기본적으로 가입하신 분이 몇 년을 납입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셀틱클래스님, 그래서 좀 좋으신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모셔가지고, 같이 함께 또 연금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연금 박사 라이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이 시간에 해결되지 않은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계속 상담을 하고 있지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그래서, 이런저런 뭐 해외도 다녀오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고, 연금에 대해서 사료도 연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항상 많이 아는 거 좋지만 중요한 건 많이 안다고 또 자만하는 순간, 어느 순간 또 추월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많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상담 사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내용들도 저에게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배재크님 오셨네요. 연금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현지님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제가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항상 찾아뵙고 1시간 정도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도 또 많이 됐으니까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하죠. 또 성창무님 물어보셨는데, 노령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에 국민연금 수령 시와 동일한 조건이 될까요?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기초연금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 시와 동일한 조건은 아니죠. 그렇죠? 네, 동일한 조건은 아니고,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데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켈레님, 네, 삼성전자 주식 앞으로 미래가 밝기를 바랍니다. 밝기를. 네. 우량주를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수님 감사하고요. 네, 김현지님 슈퍼챗은 없고, 슈퍼챗을 하려고 했더니 슈퍼챗은 유튜브가 다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업은행 계좌 올려놨습니다. 이 계좌에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여기 있는 금액 그대로 1원도 빼지 않고, 제가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해서, 여러분의 이름 그대로 기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면서 도움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후원해 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 1800-3624 전화 주시면 또 언제든지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오구님도 감사하고, 셀틱클래스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다들 또 매주 월요일 저녁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감사드리고, 또 상담 문의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가 또 일취월장 할 수 있도록 많이 구독과 응원, 또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연금 박사 라이브 또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